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기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을 기대한 재건축 소유자분들, 어떻게 보면 강남의 부자들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차기 정부에 완전히 난리벼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차기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푼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거죠. 강남 재건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들썩인다는 거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냉철히 부동산 시장을 바라다 보면 일단 집값을 올리고 보자. 그래요. 일단 판단하는 의사는 없어. 팔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일단 호가부터 올리고 본다는 거죠. 따라서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호가만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지켜보자. 그래요. 현금 수십억 집어넣기에는 너무 지금 입장에서 부담된다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이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들썩 매수하기에는 좀 두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 호가만 상승하였지 실제적으로 매덕이 오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그리 많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덕이 올랐다는 그러한 기사들도 있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서 7채가 하락 거래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강남 아파트들은 상승이고 강남 외의 아파트들이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이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조세 규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시켜주겠다. 인하해주겠다. 금융 규제, LTV, DTI 완화해주겠다. 요게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 부분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특히 강남 사람들 입장 또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에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요거 관심 가진다는 얘기죠.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집값이 꿈틀거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제 좀 재미난 기사가 하나 떴죠. 어떤 기사냐면 차기 정부 인수위 부동산 대목 규제 손질, 강남 3구를 제외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부터 안전진단 규제를 풀 예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노도강부터 재건축 규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부터. 그런 이후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개발 호재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집값 가격 상승이 크게 우려되는 강남 3구는 배제하는 쪽으로 전체 가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즉 강남 3구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강남 3구 재건축을 기대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완전히 날벼락 맞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100% 이렇게 된다, 이렇게 확답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인수위에서 이렇게 가락을 잡아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결국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또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고, 또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한번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함으로 차기 정부 인수위는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노도강부터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값 상승이 가장 무서운 서울 강남은 천천히 하자. 이제 이런 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아직 차기 정부가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진짜 강남 상구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낮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된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물 먹게 되는 경우. 그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규제 완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때문에 서울 강남 상구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준 거는 아닐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의 당선과 비당선의 표 차이는 불과 23만 7,077표 차이였다는 거죠. 요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좀 더 자세히 서울 도봉구 투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에게는 10만 6,546표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9만 9,780표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서울 도봉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자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 강남구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건 강남구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만 6,865표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3만 5,897표죠. 그렇죠. 거의 13만 표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강남 상구만 놓고 본다면 강남구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10만 6,865표, 서초구는 8만 8,686표, 송파구는 18만 490표고요. 윤석열 후보자에게는 강남구는 23만 5,897표, 서초구는 17만 9,472표, 송파구는 25만 5,166표가 같다는 겁니다. 이를 합계를 한번 내보면 서울 강남 상구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자에게는 37만 6,041표,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67만 535표가 같다는 겁니다. 즉 강남 상구에서 차이가 정확하게 29만 4,494표라는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당선인과 비당선인의 차이가 24만여 표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 상구의 이 투표 결과,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의 차이가 29만 표라는 거죠. 그만큼 강남 상구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절대적인 표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부동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할 경우에 후보자의 인물이나 능력이나 정당이나 학력이나 인품이나 경력,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자세히 보겠죠. 다 염두에 두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경제 투표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요, 강남 상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 세금 완화, 규제 완화,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갖고 투표를 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강남 상구 재건축은 노도강 이후에 하겠다. 또한 서울 지역 재건축 이후에 강남 상구를 진행하겠다. 이러한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그렇죠. 강남 상구 재건축 또 언제 되겠습니까? 노도강 다 끝난 이후에 서울 지역 재건축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강남 상구를 한다. 야, 어떻게 보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 조짐에 의한 강남 상구의 재건축이 미뤄진다면 강남 상구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